네, 오늘 세미나는 리더 스피치와 성공의 길 강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리더 스피치를 강의를 진행해 주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리더님들을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강사님은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셔서 이미 애터미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 멋진 분이십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많은 분들에게 애터미 비전을 전하고 계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수환 본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칭 부드러운 카리스마 스타마스터 정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2월의 첫 시작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한번 나가다 보니까 이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곳에는 이 사진에 보이시죠? 벌써 매화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껏 찍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얘기는요. 제가 애터미로 전업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만의 성공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환경이 다르고요. 각자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이 다르시겠지만 평범한 제가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아온 성공의 노하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에요. 저의 전직이 있습니다. 네, 눈에 다 보이시죠? 네, 아마 애터미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접하게 된 직업이 유통 쪽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랑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기엔 제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삶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 보니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마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부부 싸움으로 한 거는 시댁 문제, 아이 학원 문제로 싸움을 분명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전부 다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신랑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학원이나 책도 못 사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따라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한솔 교육에 들어갔고요. 또 친구를 따라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한솔 교육대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입이 700에서 800만 원이었고요.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고요. 가족들까지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보험일을 10년이 넘을 때쯤에 애터미를 제품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이나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시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그 수입을 포기를 하고 애터미로 전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제가 애터미로 전업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영업일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 보니 판매하는 일이 지긋지긋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업이고 교육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험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삶이 저는 100세까지 쭉 이어지고 싶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노동소득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삶을 살려면 시스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통영업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고객을 나 혼자 발굴을 하고 관계 쌓기를 하고 혼자 하는 일이었다면 애터미는 함께하는 일이었고 내가 남을 도와야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는 함께하는 일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과 제 가족들에게 저는 양치기 소녀였습니다. 여러 영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찾아갔더니 다들 표정이나 말 안에가요. 결국 다단계까지 갔냐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요.
남에게 피해 줄 게 없었습니다. 하다가 설령 그만두더라도 100만 원짜리 옥장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이기에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손해 볼 게 없었기에 과감하게 제가 전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공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환경 설정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유지를 위해서 내 생각을 결단하고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쉬는 날이 있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도 이렇게 시스템이 있지만 초창기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주말에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싫었던 이유가 주말에 집에 있다 보면 제가 자동적으로 주부 모드가 되더라고요. 눈앞에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다시 애터미에 집중하기까지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들이 선곡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막 집중이 좀 되어서 지속적으로 열정들이 유지가 되어서 아무에게나 막 들이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시스템에 앉아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서는 순간에 또 용기가 없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면 말할 용기가 없어져서 저는 쉬는 날 없이 이런 시스템에만 이렇게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하면은 저는요 정말로 환경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스위치를 오프가 아닌 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시스템은 빠지지 않았고요. 스폰서들에게 되게 미주알, 고주알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항상 스위치를 오프가 아닌 온에 올 수 있도록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설정하는 습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일상에서 이 올바른 이런 습관들입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몇몇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학원 외치고 감사일기 적는 것 이런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습관 중에 감사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생일 때 처음 감사일기 노트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적고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적습니다. 물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지금까지 적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못 적을 상황일 때는 안 적는 날도 있었지만 이 마음이 좀 힘들거나 힘들 때는요. 이미 내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해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적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펼치다 보면 습관적인 것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없어지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런 제 자신을 알게 되었고요. 어떤 날은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종이가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이 이렇게 사람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협력하고 또 서로 조율하며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먼저 팀이 먼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일인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닌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 처음에 서로 잘 몰라서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파트너들과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고 또 같은 방향, 같은 생각들을 함께 가기 위해서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나의 부족함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파트너에 대해서 성향도 알게 되고 파트너들도 또 인정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파트너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 저는 감사의 길을 적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처음에는 당연히 욱하죠. 왜 욱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름을 소개할 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신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에 욱을 잘해서 제 파트너들이 좀 부드러우지 않은 의미에서 욱을 잘합니다. 그래서 욱하다가도요,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기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되더라고요. 이런 단단한 이런 감정의 근육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좋은 습관으로 건강이나 재산이나 좋은 인연도 모두 이런 좋은 습관들을 유지할 때 일정하게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건요.
바로 이런 일상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성공할 수도 있다는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믿는다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믿어야 행동할 수 있고 또 도전하게 되고 또 그런 도전들이 또 다른 길들을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왜 불나방처럼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또 뭔가를 찾고 그 상황을 제가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딸이 보기엔 우리를 잘 모르니 무모하고 허황된 일이라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엑셀만 밟지 말고 때론 브레이크도 좀 밟으라는 충고도 해주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냥 스폰서님들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부딪혔으니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요. 부족한 건 또 채우면서 더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며 계속해서 나를 믿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나를 지금보다 더 멋진 성공자로 리더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런 애터미가 전 너무 좋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사진인데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해도요. 결혼을 해서 저랑 똑같은 딸을 낳고 정말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균형 잡힌 삶으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고민하는 경제적인 부분은요. 해결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까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요.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고 또 엄마를 인정해주고 따라하려고 하고 신랑은 애터미를 잘 모르니까 애터미를 안 믿어도 내가 너는 해낼 거라고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참 좋습니다. 사업 또한 주체적으로 가고 있고요. 예전에 저였다면 꿈도 꾸지 못할 모습들입니다. 스피치 시킨다고 해서 초창기 때는요. 일부러 조회가 다 끝나면 출근을 하고요. 사업 설명을 처음으로 시켜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업 설명이 끝나자마자 박미영 단장님께 펑펑 울면서 심각하게 그만둘까 고민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중 앞에 서서 스피치도 하고 있고 제대로 못했던 스피치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본사 제품 강사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 땐 또 우리 조직이 또 온라인으로 앞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본사 브이로그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제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 계시는 스폰서님들 그리고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나의 꿈과 그들의 꿈들을 혼자가 아닌 함께 재심합력으로 이뤄나가면서 나를 찾고 내 안에 이런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변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작년 코로나 때 진짜 많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파트너가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정수환이라고. 이것 또한 하정우의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고 걷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매일 조금씩 느리더라도 마일리지 쌓듯이 평범한 제가 그랬듯이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성공의 길로 모두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정수환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열정적인 강의에 제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벌써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마지막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은요. 이미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리더님이십니다. 사실 애터미에서 고소득 연봉자가 되신 것보다 애터미 제품으로 아름다워지신 걸로 더욱 유명하신 존재 자체만으로 비전이신 박미영 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단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인데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꿈꾸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애터미 성공의 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춘대길, 봄의 시작이죠. 네, 입춘이 며칠 전에 입춘인지도 모르고 사실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파트너 사장님 입춘대길 그 문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입춘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네, 입춘 봄을 시작하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를 또 문에 붙이기도 하죠. 요즘은 거의 뭐 문에 붙이는 집은 없지만 우리가 전원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붙여볼 걸 그랬네. 어쨌든 입춘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하고 또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은 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또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코로나 감염이 1억 명 이렇게 됐는데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보다 이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이 백신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이 더 많아서 아마 이제 조금 더 잠잠해질 것이다,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10곳 중 8곳은 경영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기업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기업과 개인의 직장인뿐만 아니라 관광업계도 도미노 도산 형태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자도 어렵죠. 자영업자도 정말 그 지금 2.5단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전에 4명 이상, 그러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던 그 식당 또 카페는 아예 테이크아웃 외에는 하지 못했던 게 이제는 테이크아웃 아니라 지금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는 있지만 5인 이상은 불가하기 때문에 4명까지만 식당이든 카페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제는 안전지대 없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에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건 뭘까요? 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우울에서 분노로 가면서 이 코로나 레드가 사회를 위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요,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일상생활의 변화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직콕으로 생긴 답답함, 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 혹시 나한테 코로나를 감염시키지 않을까라는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맹신, 이 모든 것들이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코로나 감염되신 분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의 친정엄마가 코로나가 감염이 됐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 입시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친구들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만났겠어요. 그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대학 입시 치르고 나서 정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놀다가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왔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서 엄마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면회도 못 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엄마는 조금 나아져서 퇴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에 딸 또 아들 그 손녀 그리고 며느리 다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 병원에도 있고 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 코로나 레드는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단계로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생겨난 우울이나 불안 등을 이제는 분노로 폭발하는 거. 화가 난다.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블루가 뭐야? 코로나 레드가 뭐야? 라고 할 만큼 우울감이나 또는 뭐 좌절감이나 분노 없이 아마 아주 즐겁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끈질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쯤 종식이 될까요? 여러분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백신이 나왔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면 한 60% 이상만 접종해도 더 이상 감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또 백신에 이어서 변종된 코로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이된. 그래서 진짜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까라고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변종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코로나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국의 면역학계 권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앞으로 지구상에 대량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미리 이 전염병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정말 백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 이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이 2021년 올해 말까지는 백신이 대량 생산되어서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경제의 원인으로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경제의 부가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국이 정말 강대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을 때 특히 한국에 대한 또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앞으로는 인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의 흐름이 이 미국 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영국의 면역학 권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는 거 아세요? 마스크만 잘 써도 코로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 마스크를 턱스크 말고, 턱에 걸친 마스크 말고요, 반드시 코와 입까지 다 온전히 마스크를 써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굳이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백신을 맞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고의 백신인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의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음식점에서 이 로봇이 서빙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카페에서도 로봇이 직접 제작부터 서빙까지 척척 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2023년까지, 후내년 2023년까지는 상당 부분, 정말 다양한 많은 부분들의 로봇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로봇도, 또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용 로봇,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로봇,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로봇이라든지 또 물류 쪽에서의 로봇, 배송 문제, 지금 배송 문제 특히 설 때문에 진짜 그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봇, 그 배송하는 로봇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지만 반면에 일자리까지 놓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참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긴 하지만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요, 제가 찍은 거예요. 강남의 한 빌딩에 갔더니 지하에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곳 카페가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제가 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이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온도, 물 측정 입력만 해놓으면 척척해서 다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이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자, 이 코로나가 앞당긴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했고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앞당긴 거예요. 10년 또는 15년을 이 기술력을 앞당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랄이라는 이 사람은 폭풍이 지나고 우리 인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발 하랄이라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 박사, 석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접어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게 될 10년 후 2030년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직업은 안전하신가요? 과연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대안은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10년 후에는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 대안을 찾아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투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래서 정말 서울의 집은 젊은 사람들이 평생을 일을 해도 집 한 채 못할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야, 저도 서울에 집 하나 사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집값이. 근데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또 주식 투자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코스피 3,000 찍었습니다. 3,000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이 주식에서 한 방을 꿈꾸면서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연금까지 끌어모아서 또 대출까지 받아서까지 이런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피해는 돈 번다더라, 돈 벌었다더라 라는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아니고 정보였어요. 거기에 경제 정보였는데 이 결국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건 어떤 주식에 능한 사람,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오를 것이라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개미들이 거기에 몰려서 그 주식을 사는데 그럼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 떨어져. 결국은 개미들, 이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키워드가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된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외출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남보다 연결이 중시되는 연결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 산업이 이제는 모바일에서 플랫폼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죠. 상당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건 뭘까요?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이라는 건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 생산자가 물건을 넣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그룹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자는요, 이 플랫폼은 생산자 그룹과 사용자 그룹이 플랫폼 내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죠.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새로운 직업인 플랫폼 노동자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는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토대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결국 택배 작업, 그러니까 배달 또는 킥 또는 대리운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달 서비스에 그 기업의 그러니까 택배 기업 있잖아요. CJ라든지 대한통운이라든지 여기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말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이게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통해서 배달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보면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건수로 소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인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업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배달 서비스가 가장 많은데 평균 월 238만 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또 심각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어딘가에는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한 군데 이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즐기는 유튜브 또는 이마트, 롯데마트도 인터넷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그리고 쿠팡, 마켓컬리 이런 기업 모든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요.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 자, 여러분들은 플랫폼 기업에서 소비만 할 건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플랫폼을 직접 가질 것인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이 정말 빠르게 시대가 변하면서 로봇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플랫폼 노동자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죠.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분은 플랫폼을 가진 자 0.03%, 플랫폼 스타 0.07%, 이 0.09%를 제외한 나머지 99.97%는 로봇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플랫폼을 가진 0.01%, 플랫폼 스타 0.02%인가요? 3%가 99.7%죠. 어쨌든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은 빠르게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가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까지 끝냈고요. 이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건 각 개인들이 플랫폼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터미라는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만든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또 이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소득을 받아가는 상태였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는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쇼핑몰에서 내가 그냥 쇼핑을 하고 이걸 알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애터미가 상품을 공급받는 많은 재화, 우리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 우리 생필품에 필요한 많은 재화들을 생산업체를 통해서 애터미가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고 나면 네. 자, 이 재화를 공급을 받아. 그러면 애터미에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애터미가 이 재화를 공급받은 생산업체들과 또한 개인 위탁 판매 상품을 공급을 받겠죠. 자, 이건 선정합니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개인의 컨텐츠도 올리고 또 개인이
자기만의 어떤 쇼핑몰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컨텐츠를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만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각자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개인 쇼핑몰을 분양받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이 개인 쇼핑몰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일반 회원들에게 또는 비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플랫폼을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개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너무너무 설레어서. 자, 이 말은요, 공급자가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 개인들은 퍼스널 플랫폼, 개인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텀이라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의 플랫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또 반대로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물류와 교육을 하고 보상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를 통해서 물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들 아시죠? 그게 개인 플랫폼이거든요. 인스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그 인스타를 활용해서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내가 홍보하고 내가 물류를 담당하고 또 내가 판매한 것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텀이라는 플랫폼은 내가 애텀에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개인 플랫폼으로 내가 만든, 그러니까 애터미가 제공한 그 쇼핑몰 안에서 내가 쇼핑을 하고 나의 지인들에게 이걸 알려서 각자가 자기만의 쇼핑몰 안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각자가 만든 플랫폼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쇼핑을 하면 내가 직접 택배를 포장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애텀이라는 회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까지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와 교육과 보상을 지원하고 우리는 소비만 하는 겁니다. 나의 쇼핑몰 안에서. 그래서 각 개인의 플랫폼이 내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애텀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요, 이거 잘 못하는데요. 저는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고요. 저는 인터넷 이거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이거 알리는 거 잘 못해요. 또 나만 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본인만 써도 됩니다. 속도는 더디겠지만 성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끝나고 나서 퀴즈 문제를 맞힐 수가 있을 겁니다. 애텀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애텀이라는 플랫폼에서는 모두가 성공할까? 이유가 뭘까? 자, 그 첫 번째, 바로 애텀이가 갖고 있는 제품력입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을 판매를 하는데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즉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력 때문에 애터미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쓸 생필품이라는 건요. 생필품은 누구나가 써야 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가 써야만 되는 그 제품이 생필품인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써야 되는 제품이 생필품인데요. 이 애터미에서 제공하는 생필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이런 한장세제, 라면, 햄, 갈비탕, 멸치, 커피, 고추장, 키친타올,
치약, 칫솔, 손소독제, 마스크 등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써야만 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뭘까? 애터미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다라는 증거가 뭘까? 자, 이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원가 비중 46.2%라는 거죠. 46.2%. 애터미의 제품은요,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46.2%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써보면 알아. 무조건 써봐.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애텀에서 만든 제품은 원가가 46.2%다. 대부분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해낼 때 원가를 20%대로 줍니다. 20%대로 두는 제품은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10%도 안 하는 제품들도 많고요. 10% 이하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46.2%라고 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중에 원가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관리비가 11.2%죠. 우리 수당 35% 풀어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가는 이익은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만들어서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를 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죠. 자, 또한 애터미는 아자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자몰의 서리와서에서 설 상품들이 쫙 있습니다. 저도 이 설 상품을 아자몰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배송을 많이 시켰고요. 또 아자콘이라고 해서 4%를 적립시켜줍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많이 마시죠? 이디야, 또 투썸, 할리스, 엔젤리너스, 공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배달 치킨, 또 KFC,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빵 사드시죠? 앞으로는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케이크를 사고 떡을 사고 치킨을 배달시키고 또 피자를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절대로 포인트가 없는 건 하지 마세요. 4%의 포인트를 적립시켜줍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생활이고 사업이다예요. 생활이다 사업이다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활이 커피 마시는 것도 빵을 사는 것도 케이크를 사는 것도 또 친구에게 케이크를 전달해 주는 것도 모든 것은 PB가 있는 상품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소비가 지출이 아니라 소비가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바로 애텀입니다. 자, 또한 신선식품, 가공식품, 디지털 가전, 주방, 출산, 유아, 가구, 인테리어, 스포츠, 아웃도어, 패션, 의류, 잡화, 보석, 명품, 뷰티, 서비스 상품, 반려동물, 또 제주 투어, 제주도 갈 때 여러분들 호텔, 또 펜션, 그리고 렌트카 이 모든 것을 아자모를 통해서 한다면 여행하고 포인트 받고 또한 교보문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읽는 책 교보문고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애터미 아자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주문하신다면 책 사고 포인트 받고 또 교보문고 적립금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똑같은데 PB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받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제 신학기가 왔죠. 아자몰 신학기 용품 기획전 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 아자몰을 통해서 신학기 용품을 구입을 하신다면 어차피 사야 되는 아이들의 가방, 책가방이라든지 노트 이 모든 것들을 포인트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죠. 냉장고, TV, 에어컨 싹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가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전 냉장고 사기 위해서 마트 가지 마시고 전자랜드 가지 마시고 아자모를 통해서 전자랜드 가서 보시고 아자모를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냉장고 사고 포인트 받고 가스레인지 사고 포인트 받고 건조기 사고 포인트 받고 세탁기 사고 포인트 받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아자모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찌 명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단점은 애터미 아자몰은 애터미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60만 원 이상의 물건들은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비싼 제품이 159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비싼 것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조금 비싼 한 200만 원대도 180만 원대도 전부 다 159만 9천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도 들어와 있고요. 또 프라다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자몰이 더 성장하게 된다면, 매출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겠죠. 지금은 2만 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지금 아자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애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때문입니다. 마케팅 플랜 중에도 애터미는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애터미가 이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투자되지가 않아요.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무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가 사업 가능합니다. 또한 애터미는 상한선을 두어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선에서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두 줄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다 1번이라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라는 거죠. 또한 애터미는 가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미래소득, 즉 연금성 소득과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때문에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요. 후원 수당을 44% 풀어주고 직급 수당을 20% 풀어주고 센터 교육 수당을 6%를 풀어줍니다. 매출 포인트를 가지고 풀어줍니다. 네, 왜 안 넘어가? 네. 자, 애터미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두 줄 마케팅이고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 매출은 모두 공유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은 나 혼자 하는 거고 또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그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내가 홍보를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나에게 3%를 주죠. 근데 그건 나 혼자 하는 거고요. 애터미는 나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나에게 공유받습니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떴는데 내가 회원으로 되어 있다. 30만 포인트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5점을 받고요.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떴는데 나도 똑같이 30만 포인트 에이전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15점을 돌려받습니다. 또한 70대 71 때 내가 특약점 70만 포인트면 30점, 150만 포인트 60점, 대리점이 돼야 되겠죠. 240대 240되면 총판 240점이 되고 90점. 자, 내 개인 점수는 총판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600만 되면 150점, 2000 되면 250점, 5000이 되면 300점. 요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수제로 간다는 거죠. 점수제로 간다는 건 똑같이 n분의 1로 딱 쪼개어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대로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가 적용을 합니다. N가 적용은 하루 전체 매출 포인트를 가지고 44%를 따로 떼어서 이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n분의 1로 딱 쪼개요. 그러면 1점당 점수가 나옵니다. 이걸 저희가 N가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약 플러스 마이너스 4,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에다가 4,500원을 곱해주시면 내가 받는 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고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 내가 받는 수당은 15점 곱하기 4,500원 하면 한 6만 5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매일매일 2,000대 2,000을 받고요. 250점이다 보니 매일매일 일당이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일당은 110만 원이에요. 10년 애터미 사업하고 현재 일당으로 11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자, 이걸 매일매일 지급을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모아요. 일주일 동안. 수, 목, 금, 토, 월, 화. 이걸 모아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주급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44% 매출 포인트의 44%를 지급하는 후원수당이고요. 두 번째 직급수당은 20%를 나누어 줍니다. 자, 직급수당은요. 후원수당은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될 때까지 소실적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직급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그래서 전반부에 할 건지 후반부에 할 건지를 내가 정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좌우에 왼쪽에 250, 오른쪽에 250 포인트 이상이 뜨면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회사 전체 매출 포인트에
10%를 분배를 해줍니다. 가장 많이 줬죠. 이 10% 중에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에게 절반 뚝 잘라서 10%를 제공을 한 거예요. 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요, 일회성으로 회사가 주는 겁니다. 네. 자, 더 페임 한 세트, 해모임 한 세트, 이버닝 한 세트, 이버닝 케어 한 세트 이렇게 선물로 지급하고요. 내가 판매사가 되면 누군가가 내 밑에서 판매사를 가려고 하겠죠. 세일즈 마스터. 그러면 좌우에 세일즈 마스터 2명 이상을 각각 육성을 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매출 포인트에 5%를 지급하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는 이 세일즈 마스터에게 줬던 것과 탭북을 하나 얹어서 선물로 줍니다. 샤론노드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2명 이상씩 육성한 사람을 샤론노드 마스터라고 하고요. 회사 전체 매출 포인트 2%를 주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이때부터 현금을 지급합니다. 프로모션으로. 그래서 현금 200만 원, 해외여행 2매를 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1인당 80만 원 곱하기 2에서 1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스타마스터는 샤론노드 마스터를 2명씩 육성한 사람을 스타마스터라고 하고요. 0.2%를 분배를 해줍니다.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에다가 해외여행 4매를 줍니다. 그래서 4 곱하기 80만 원 하면 현금으로 스타마스터에게 프로모션으로 여행 프로모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얄 마스터는 스타마스터를 2명 이상씩 육성한 사람이고요. 0.1%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현금 5천만 원에 법인카드 월 2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요, 유지될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유지수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일회성이 아닙니다. 로얄 마스터가 유지가 되면 이 유지수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해외여행 10박 11일 여행 4매, 유럽 여행을 가기 때문에 1인당 450만 원에서 여행비를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로얄 마스터가 갔을 때 크루즈 여행을 처음 갔는데요. 4매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그때 대학이었는데 시험 기간이었고, 우리 아들은 또 고3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둘 다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둘만 갔다 왔어요. 2개는 날렸어요. 지금처럼 현금으로 주면 몇 명이 가는 게 상관없이 450만 원 곱하기 4에서 한 1,800만 원인가요? 그걸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2매만 해서 갔습니다. 네. 크라운 마스터는 로얄 마스터를 2명 이상씩 배출한 사람이고요. 매출 포인트 0.5%를 직급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 법인카드 월 500만 원 사용, 요것 또한 유지수당입니다. 유지가 될 때마다 이 월 500만 원은 나옵니다. 대형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4매. 자, 이때 저희가 알래스카를 갔었는데, 이때는 그 직계 가족만 된다고 했었는데요. 자매, 동생을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형제 자매도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에는 좀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크라운 마스터를 2명 이상씩 배출한 사람이고요. 0.3% 가장 적죠. 또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을 주고요. 법인카드 월 1,000만 원과 운전기사 개인비서 150, 운전기사 200, 50평 오피스텔 요거는 유지수당이에요. 유지될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또 대형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4매. 지금은 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자, 저는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수당 플랜을 잘 살펴보면요. 초보자에게 가장 많이 풀었어요. 35%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풀 거냐가 각 기업마다 다른데요. 모든 회사들은 상당 부분 위에다가 많이 풀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초보자. 점수 30대 31대 15점. 600대 600이면 20배인데 10배밖에 주지 않죠. 그래서 초보자에 가장 많이 풀어요. 직급수당도 초보자. 첫 번째 직급자가 가장 많이 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균형 잡힌 분배로 초보자에게 가장 많이 수당을 풀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을 회사가 제공합니다.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제1의 경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상관없이 스폰서 상관없이 회사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회사에 접속을 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미나에 접속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원데이 세미나를 제공하고요. 격주로 화요일 날 부업가 세미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아카데미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유튜브를 통해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스폰서들이 미니 원데이라든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사업자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회사가 매주 월요일마다 사업자를 위한 굿모닝 애터미 굿모닝 조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공 시스템에 조인이 된다면, 연결이 된다면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했던 이 모든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요, 애터미 팬데믹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애터미의 해외 공략. 작년에 저희가 중국, 콜롬비아, 인도, 홍콩을 오픈했고요. 올해 3월에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4월에 터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영국 계속해서 애터미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그런데요,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안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원마켓 글로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위에, 여러분들의 그룹 밑에 해외 그룹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힘이에요. 저도 해외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 친구가 있긴 하지만 사업 안 합니다. 미국에 제 친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사업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제 파트너 중에 미국도 있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인도, 중국, 터키, 러시아 또 없나? 홍콩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 라인이 생겨가고 있는데 그건 제 인맥이 아니라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 누군가 밑에서 소개로 해외 그룹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원마켓 글로벌의 힘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끝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그룹 밑에 해외 그룹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해외가 오픈되면서 지금 애터미에는요, 로얄 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중국의 그룹이 많지 않고 인도와 러시아에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몇 년,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룹들은요, 러시아 오픈되고 인도 오픈되고 중국 오픈되면서 많은 리더들이 로얄 클럽에, 크라운 클럽에 계속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도 기회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해서 사실 애터미 이제 10년 된 회사입니다. 아메이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그 정도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애터미가 계속해서 해외 글로벌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글로벌 직판 기업의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019년 통계입니다. 1위는 아메이고요. 아메이하고 우리 애터미는 거의 뭐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1위까지 가는 데는 아마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10위, 9위까지는 무난하게 아마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위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4, 5위까지. 6위, 5위까지는. 그러나 애터미의 목표는 글로벌, 전 세계 글로벌 직판에서 1위를 차지하겠는데 그러면 그때는요, 애터미도 상식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굉장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왜? 시작도 안 한 애터미.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요, 이 100세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거 따진 것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100세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이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거, 또 사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하류 노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요.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46.5%. OECD 국가의 평균은 12.5%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고충은요. 수입이 없다라는 거.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이 잠재적 하류 노인에 속하지 않나요? 이미 수입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저축해 놓은 돈 없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과 우리 양가 부모님께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풍요함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짜증내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릴 일이 없어. 그건 다 감사하대요. 제 시어머니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모든 게. 왜?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 이게 없잖아요. 자, 직장인 노후 대비 했느냐. 7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7억을 만들어 놔야만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64.4%가 노후 준비 못했다. 왜?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노후 준비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준비해야 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빚이 많아서.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게 더 중요해서 7% 정도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요. 노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많이 깨어 있더라고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7억 준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갑작스러운 위기, 이런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당한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닥쳐온 초고령화 사회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애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과 전염병, 금융위기 등 원하지 않는 다양한 위기 상황,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데, 이 준비와 대응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이 아니라. 애터미가 가능합니다. 자, 10년 전에 저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저의 성공의 길은요. 예전에 15년 동안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책세일즈, 보험, 옷가게, 죽 전문점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의 꿈은 연봉 1억이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꿈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자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혼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연봉 1억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10년 전에 만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 이 애터미를 통해서 자본 투자 없이 시간 투자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현재 애터미에서 크라운 마스터가 되었고 연봉 7억을 받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만일에 저의 능력이라 한다면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이미 연봉 1억, 월 1,000만 원 한 번이라도 받아봤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연봉 1억은 고사하고 한 번도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연봉 7억 성공자가 되었다는 건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 사업,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이유. 첫 번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력과 두 번째, 마케팅 플랜과 세 번째, 성공 시스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성공자가 된 겁니다. 이건 10년 동안의 저의 연봉입니다. 2010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연봉, 2011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쑥 올라왔죠. 이때 크라운 마스터를 조전해서 3억을 일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작년에는 조금 더 올랐고요. 올해는 아마 이렇게 더 오르지, 어쩌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를 임페리얼을 올해 11월에 도전하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10년 동안 받은 연봉을 토탈 계산해 보니 실수령액만 49억이었어요. 49억.
실수령액만 50억을 넘게 받은 거죠. 자, 10년 동안 50억, 일반 직장, 전문 직종, 자영업 투자 가능할까요?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이 10년 안에 50억을 번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투자든 자본 있어야 되고요, 감각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애터미는 자본 투자하지 않고 무자본으로 10년 만에 50억을 만들어냈다는 건 10년 동안 50억 프로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애플이나 테슬라가 10년 만에 1720%의 성장과 22,000%의 성장을 만들어냈는데 애터미는 50억 프로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저 개인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구체적인 저의 수당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7만 1,000원부터 시작해서 14만 9천원, 35만 3천원, 69만 8천원, 37만 원, 140만 원, 110만 원, 180만 원,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소득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은 이때 포기합니다. 왜? 내가 투자한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보다 소득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거 돈 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애터미 사업은요, 멤버십이 만들어져야만,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그때부터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할 거냐 느리게 가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애터미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오로지 1순위를 애터미로 두고 다른 모든 건 다 뒤로 밀어놓고 애터미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좀 빠른 성장을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과연 애터미의 소득도 떨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임에도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함에도 세미나를 왕성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함에도 제 소득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작년에 9월이죠. 9월에 6,100. 자, 10월에 3,900. 왜 떨어졌어요? 추석 때문에. 명절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2월에도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설이 있어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참 명절이 싫어요. 왜 소득이 떨어져? 하루에 막 100만 원씩 까먹어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강제적인 쉼이죠. 그래서 이런 명절이 있을 때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 5,400, 12월에는 7,300.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고 이 소득은 연금성소득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받고요. 3대가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10년이라고 3대가 먹고 사는 일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던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애터미는 가능합니다. 빌 게이츠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성공을 꿈꾸나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각부터 하는 것이 성공의 출발이요.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출발입니다. 에이, 성공하겠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아유, 뭐 내 주제에 무슨 부자. 그냥 부자는 됐고 2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5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부자 근처도 못 가고요. 성공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 나는 성공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에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죠. 이대로는 안 된다. 또 다른 소득이 필요하다. 또 너무 빠른 4차 산업, 준비되지 않은 노후. 진짜 이런 시기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보험하다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카드 맞게 될 것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전전긍긍하게 되겠죠. 자영업자나 영업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전문 직종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런데 그 모든 분들에게 애터미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에게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알아봐, 들어봐. 한 번만 알아봐, 한 번만 들어봐. 그리고 제품 한번 써봐.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 씨 부리는 사람들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애터미를 통해서 정상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